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집의 5가지 기능은 당연한 거고, 세컨하우스 리모델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세컨하우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야 그거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세컨하우스가 뭐죠, 여러분? 그쵸, 2번째 집이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테고, 다시 말하면 세컨하우스는 비어있는 시간이 길고 주로 내가 생활하는 공간하고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하우스에서 쉬고 싶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퍼스트하우스하고 구분된 특성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세컨하우스 특징이 뭐냐면 많은 시간 비어져 있다, 내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싶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컨하우스 주말주택 가면 맨날 갈 때마다 일한다, 뭐 돈 먹는 하마다 안 가도 일이 자꾸 터진다. 주변에 이제 세컨하우스나 전원주택 결정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말릴 겁니다.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왜 사람들은 다 이걸 나쁘게 얘기하냐, 말씀드린 요 3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특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계획을 짜지 않으면은 나쁜 점만 경험하게 돼요. 그래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쁜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집사라고 아시죠? 집사. 네, 사람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비싸겠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세컨하우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시간 비어있는 세컨하우스 혼자서 돈 다 내서 구입하기도 아까운 사람들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관리비,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 이거는 좀 우리 상품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세컨하우스 라이프랑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을 할 때부터 관리에 손이 안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결국 세컨하우스 라이프가 즐겁기 위해서는 얼마나 관리에 손이 안 가도록 할 수 있느냐로 결판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당연하죠. 세컨하우스에 문제가 생길까봐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다 썼는데 즐길 수가 없잖아요. 골칫덩어리에 일할 생각하면 이제 한숨 나온다. 이 집에 애착이 가거나 그럴 수가 없겠죠. 세컨하우스 관리 어떻게 손이 안 가게 해야 되냐면 기술의 힘을 빌려야 돼요. 많은 부분을 자동화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비어있는 시간 길고 퍼스트하우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어떤 게 있냐 하면, 많은 시간 우리는 세컨하우스를 비워두고 퍼스트하우스에 돌아가서 시간을 보낼 거예요. 비어있는 시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길면 한 달,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장마가 오거나 겨울철에 한파가 왔을 때 장마로 인한 비 피해나 뭐 동파 피해에 대한 뉴스가 매년 나와요. 뉴스로 많이 접해보셨죠? 뒤통수 가렵죠 벌써. 아직 가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문단속도 하고 보일러 온도 조절하고 환기시켜가면서 피해가 없도록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을 비워두고 온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근데 특히 장마철에 습기가 꽉 차있는데 문단속 때문에 창문도 꽉 닫고 문도 꼭 닫고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돌아온 세컨하우스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곰팡이 천국이 돼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게 경험을 해봤어요. 대학교 다닐 때 원룸에 살 때 옆집에 뭐 아마 배낭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분이 문 꽉 닫고 돌아왔더니 곰팡이 천국이 돼 있었어요.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안 내려가서 저희 집은 괜찮았어요. 겨울철 동파는 어떨까요? 한파가 몰아치는데 수도가 얼어 터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하게 될 텐데, 아파트도 가끔은 베란다에 있는 그런 관들이 얼기도 하거든요. 지방주택은 더 그렇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에 같이 난방을 하고 같이 냉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 손실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비워두는 집에 특별히 고려할 점이 이것만 있냐 하면 아니에요.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를 자동화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해야 하냐 하면, 지금 떠올리시는 거 거의 대부분이 자동화하고 원격으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대신 띵스, 그죠? 사물 인터넷. 그게 이거예요.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죠? 옛날에 막 한창 유명한 그게 이거. 여기 이제 저희 세컨하우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 있는 냉방, 난방, 청정 환기 시스템, 조경 스프링클러, 로봇 잔디 깎기, 로봇 청소기, 내외부 조명, 이게 모두 IoT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원격 제어도 되고 자동화 설정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이게 실제 제품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게 자동화돼야 되고 원격으로 제어가 돼야 되는지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의 삼성에서 나온 에어컨,
저희 침실하고 거실 뭐 이런 거 다 설치되어 있죠. 이 쾌적한 온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도록 자동화 설정이 돼 있어요. 너무 낮은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정 온도로 다시 돌려줘요. 이런 걸 자동화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깜빡 잊고 켜뒀다 그러면 외부에서 앱을 통해서 끄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름철에 더울 것 같으니까 도착하기 10분 전에 미리 틀어놓을 수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 라비엔에서 나온 기름 보일러, 이거 앱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이런 걱정 덜어주고,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안 끄고 나왔으면 외부에서 앱으로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비엔에서 나온 청정 환기 시스템, 이걸 전열 거환기라고도 하죠. 이거는 지속적으로 내부 환기 시켜주는 거예요. 여름철에 덥거나 겨울에 춥을 때 환기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열 손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중간에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준 다음에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역시 자동화되어 있고 외부에서 앱을 통해서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름철인데 꿉꿉하거나 뭐 불쾌한 느낌 전혀 안 들게 돼 있죠. 얘네가 계속 돌아가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헤파 필터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공기청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공기청정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으로 조경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마당 잔디가 너무 좋죠. 요게 어떻게 계속 푸르게 유지되냐 하면, 이곳에 날씨하고 시간 정보를 받아와요. 그리고 비가 온 날 빼고 일출 1시간 전에 자동으로 작동해서 1시간 동안 물 주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겨울철에는 작동 안 하게 당연히 잠궈두는 거고요. 똑똑하죠, 그죠? 이게 계속 물을 줘가지고 잔디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정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로봇 잔디 깎기 기계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쉽게도 외부에서 제어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근데 자동화 설정은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공간의 잔디를 정해진 길이로 잘라줘요. 그러면 매일 잘라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잘린 잔디 길이가 미세하겠죠. 그래서 깎고 난 잔디를 걷어서 버리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잡초가 자라기 전에 계속 잘라주기 때문에 잡초가 자라서 씨앗이 맺혀서 퍼지기 전에 잘라준다는 거를, 그래서 퍼질 걱정도 덜어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로봇 청소기 있죠. 역시 믿음의 삼성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우리 집 세컨 플레이스 청소 담당하는 이모님이세요. 이렇게 깨끗하죠, 그죠? 저희가 처음 건축 계획에 포함해서 만들었어요, 집을, 얘를.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게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좋고, 성능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 전기 청소 사이에 세컨 플레이스를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할까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거거든요. 120%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이모님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전기 청소 일정을 길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조명이 자동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도 앱에 제어해서 끌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자동화 되어 있냐 하면, 외부 저희 조명 다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일몰 1시간 전에 지나면 자동으로 켜져요. 그리고 밤 1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꺼지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하고 외부등 켜놓고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외부 조명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빛공해로 인한 싸움이 빈번하거든요. 근데 내 침실 앞에 생각해 보시면, 내 침실 앞에 옆집에 외부 조명이 정말 밝게 켜져 있어. 근데 이 집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집이에요. 켜져 있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겠죠. 그러면 전화를 해서 꺼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소유주 입장에서 나 서울에 있는데 이거 끄러 1시간만 달려서 와야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몰 후에 왜 자동으로 켜놓냐, 비어있는 집이라고 그랬죠. 방범에 도움이 됩니다. 불 켜져 있는 집 잘 못 들어오죠, 그죠? 물론 앱으로 실내 모든 등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풍기예요. 화장실, 욕실, 샤워실에 다 이 제품 설치를 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환풍기가 한 2만원 정도 하거든요. 얘는 얼마 정도 하냐, 20만원 넘는 제품이에요. 얘 왜 이런 걸 설치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비워두는 집이죠. 비워두는 시간이 걸죠. 뭐 열어서 환기를 해준다거나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 자동으로 습도를 감지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습도를 감지해서 돌려주고 필요 없으면 꺼지고, 이런 상품으로 저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도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태실 버튼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태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희 조명 스위치가 IoT가 지원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동화 위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퇴실할 때 이걸 누르고 가게 되는데요. 눌러보면 청소를 시작합니다. 돌아가. 들어가. 잠깐만 기다려줄게요. 이모님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막 앞에 이런 걸 빠르게 청소한 다음에 외곽은 천천히 돌아야 되니까 마무리 청소를 쫙 돌면서 해요. 네, 돌아갔죠? 자, 어땠어요? 이거 하면 실내등, 실외등, 에어컨, 보일러 다 꺼졌죠? 이 청소기 바로 돌아가죠? 그리고 소리는 안 났지만 혹시 청정환기 시스템 꺼져 있으면 바로 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하나면 우리가 떠날 때 오래 비워두게 되더라도 안심하게 떠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초점해서 이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에 대한 걱정 덜어주고 관리에 대한 노력 줄여주는 이런 상품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하고 관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획을 마무리를 했죠. 그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하자없는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딱 하나예요. 직장 다니면서 자기 생활이 있는데 개인이 이걸 다 컨트롤하려고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세컨하우스 생활이 시작하기 전부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 대비해서 얻을 게 없어요. 평생 세컨하우스를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지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가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비용을 더 내고 좀 더 좋은 업체를 찾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제 업체는 어떻게 해야 잘 만날 수 있냐 하면은 첫째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 없이 공사만 한 업체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로 공사를 완료한 것을 소개받을 수 있는 업체여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중간에 도망가는 업체는 아니다. 약간은 개런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업체를 골랐어. 그러면 이제 이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실 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자재나 설치할 그런 제품들의 스펙을 받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조건 분쟁이 생깁니다. 자, 계약하기로 한 공사 내역 외에도 더 필요한 공사들이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고 포함시켜서 한 번에 계약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계약금 말고는 미리 돈을 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뭐 발주할 때 돈을 줘야 된다는 등 미리 안 주면 자재를 못 받아온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랑 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돈 융통할 수 없는 업체는 영세한 업체겠죠.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돈은 기성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공사 공정표를 받으시고 업체에다가 공정표에 따라서 계약 금액을 나눠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공정이 끝날 때마다 그 돈을 내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잔금 지불하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끝난 이후에 잔금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10% 정도 남겨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 이상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사실은 지어진 집 가서 보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짓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세컨하우스 관리하기인데 근데 이건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계획에서 이미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부분이 남아서 어떤 거를 관리를 좀 손보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설 테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즐거운 세컨하우스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